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1톤 화물차의 얼굴을 충격당한 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1톤 화물차가 70대 어머니를 얼굴 충격하여 혼절하셨고 응급차 후송하여 안동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하셨습니다. 두개골 안화골절 및 뇌출혈, 갈비뼈 척추골절도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셨네요.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시신경 손상에 의한 좌측 시력 손실한 상태이고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지만 화물 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홀로 사과, 포도 농사일을 하고 판매도 직접 할 정도로 건강하셨고 연소득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운전도 불가능하고 어지럼증까지 있어서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농사일을 해줄 사람도 없고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아직 합의서를 받아보진 않은 상태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고요.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로 인한 상해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일실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배상 항목으로는 크게 위자료와 개호비, 일실수입, 그리고 향후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질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법원에서는 본인이 신고하고 세금을 낸 소득이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라는 게 충분히 이제 객관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소득은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신고된 소득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만 이루어졌다거나 계좌 거래 내역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사실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인정받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머님의 연세가 많으신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가동 연한이 70세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종전에는 65세였었고요. 근데 어머니는 70세도 넘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일용노임이나 이런 걸로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아마 신고된 소득도 없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아마 일실수입을 인정받는 게 거의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쪽 눈을 실명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보통 한쪽 눈이 실명되면 후유장애율이 24% 정도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동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만큼의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신고된 소득이 없다고 하면 후유장애율이 나온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실소득을 인정받기는 역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는데 과실 부분은 사고 당시의 상황,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이제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기준이 될 텐데 지금 트럭에 얼굴을 부딪히셨다고 하는데 트럭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얼굴을 부딪히게 되신 건지 나오지가 않아서 이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정말 큰 사고를 당하시고 상해도 굉장히 중한 것 같은데 손해배상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역시 일실소득 부분이에요. 나머지 위자료나 이런 개호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명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개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로 결정이 되긴 할 텐데 소득이 신고돼 있지 않고 고령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실소득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마 전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굳이 소송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된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